시니어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속 깊이 숨겨둔 외로움이나 알 수 없는 답답함을 느끼는 순간이요. 마치 마음속에 먹구름이 낀 것처럼 모든 것이 무겁게 느껴지는 때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감정들을 마음의 감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힘겨워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심리학의 거장 칼 로저스 박사의 지혜를 빌려 이 마음의 감기, 즉 우울증을 대화로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 깊이 탐구해 볼 것입니다. 단순히 위로하는 것을 넘어 진정으로 서로의 마음을 보듬고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김정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70대 초반의 김 어르신은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자녀들을 모두 출가시키고 나니 갑자기 찾아온 공허함과 무기력감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고통스러웠고 좋아하던 취미 활동도 모두 흥미를 잃었습니다. 가족들은 괜찮아질 거야, 나가서 바람 좀 쐬 같은 말로 위로했지만 김 어르신은 자신의 마음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나약해서 그런가, 이 나이에 이런 걸로 힘들어하면 안 되는데 하고 스스로를 자책하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오랜 친구인 박 어르신이 찾아왔습니다. 박 어르신은 김 어르신이 아무 말 없이 멍하니 앉아있는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김 어르신이 겨우 요즘 사는 게 재미가 없어 하고 힘없이 뱉자 박 어르신은 정말 많이 힘들어 보이는구나. 내가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나도 조금은 알 것 같아라고 말하며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어떤 조언도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김 어르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아주고 그 고통을 함께 느끼려 노력했을 뿐입니다. 그 순간 김 어르신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박 어르신이 보여준 태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칼 로저스 박사 철학의 핵심입니다. 로저스 박사는 인간 중심 치료를 창시하며 상담자의 세 가지 핵심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첫째,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입니다. 이는 상대방을 그 어떤 판단이나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나는 너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김 어르신의 가족들이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한 것은 위로의 의도였지만 김 어르신에게는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은 괜찮지 않은 것이고 빨리 극복해야 할 것이라는 메시지로 들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어르신은 김 어르신의 무기력하고 힘든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내가 힘든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나는 그 힘든 너의 모습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따뜻한 존중의 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러한 존중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약점이나 감춰진 고통을 드러낼 용기를 얻게 됩니다. 마치 뿌리 깊은 나무가 충분한 햇빛과 물을 받아야 튼튼하게 자라듯이 우리 마음도 조건 없는 지지 속에서 성장하고 치유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혹시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모습이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조건적인 사랑을 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스스로에게 이 나이에 이러면 안 되라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로저스는 우리가 타인과 자신에게 무조건적인 존중을 베풀 때 진정한 치유의 문이 열린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이 설령 화를 내거나 슬퍼하거나 심지어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감정 자체를 비난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지금 저 사람은 저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하고 받아들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지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것을 넘어
그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태도입니다. 이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이야말로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 어떤 감정을 느끼든 그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는 넓고 포용력 있는 마음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죠. 두 번째의 핵심 태도는 공감입니다. 공감은 단순히 상대방의 기분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내면 세계로 들어가 그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 사람의 발로 걸으며 그 사람의 가슴으로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박 어르신이 내가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나도 조금은 알 것 같아라고 말했을 때 김 어르신은 비로소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공감은 상대방의 감정을 아, 그렇구나 하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고통에 깊이 몰입하여 마치 자신의 고통처럼 함께 아파하고 그 아픔의 근원을 헤아려 보는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공감은 마치 상대방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비춰주면서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는구나 하고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죠. 이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내 감정은 이해받을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특히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은 자신의 감정을 잘못된 것으로 여기거나 나만 이런가 하는 고립감에 시달리기 쉽습니다. 이때 공감적인 대화는 그들에게 당신의 감정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며 우리는 함께 이 감정을 통과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로저스는 공감이 치유의 핵심 동력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을 마치 자신의 경험인 양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그 이해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능력은 마음의 문을 열고 깊은 연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어르신들께서도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때 그 말의 내용뿐 아니라 그 말 속에 담긴 감정, 숨겨진 의미까지 헤아리려 노력해 보세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공감의 시작입니다. 단순히 힘내세요라는 말보다 요즘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군요. 제가 옆에서 함께 해드릴게요라는 말이 더 큰 위로가 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핵심 태도는 일치성 또는 진실성입니다. 이는 상담자가 자신의 감정과 경험에 솔직하고 진실되게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식 없이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박 어르신이 김 어르신의 손을 잡으며 자신의 진심을 전했던 것처럼 꾸밈없는 진정성은 상대방에게 깊은 신뢰감을 줍니다. 로저스는 상담자가 진짜 자기 자신이 될 때 내담자는 가장 큰 치유를 경험한다고 보았습니다. 내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면서 겉으로는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이중적인 태도는 결국 상대방에게 불신감을 심어줄 뿐입니다. 진실성은 가면을 벗고 자신의 약점이나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나도 때로는 외롭고 힘들어라는 솔직한 고백이 형식적인 위로의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한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 세대에서는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저스의 철학은 오히려 그러한 인간적인 약점과 솔직함이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고 치유를 이끄는 힘이 된다고 말합니다. 나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상대방에게도 나의 진정한 감정을 전달할 때 우리는 훨씬 더 깊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실성은 상대방이 자신 또한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돕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어르신 여러분,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완벽한 모습이나
현명한 조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로저스는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며 오히려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과 진정성이 치유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이 상대방에게 솔직하고 투명하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핵심 태도, 즉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 공감, 그리고 일치성이 함께 어우러질 때 우리는 칼 로저스가 꿈꿨던 치유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은 비로소 자신의 감정을 안전하게 탐색하고 스스로를 이해하며 내면의 잠재된 성장과 회복의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로저스는 인간은 누구나 성장과 자기 실현을 향한 실현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내면에 자리한 이 치유의 힘은 주변의 따뜻한 이해와 지지 없이는 쉽게 발현되지 못합니다. 마음의 감기처럼 찾아오는 우울증은 바로 이러한 내면의 힘이 위축되고 좌절될 때 발생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로저스의 세 가지 태도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할 때 우리는 서로의 내면에 숨겨진 실현 경향성을 다시 일깨우고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우울증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모든 관계를 풍요롭게 하고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근본적인 지혜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세상은 훨씬 더 따뜻하고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인 것이죠. 이제 우리는 칼 로저스 박사의 지혜가 우리 시니어들의 삶,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마음의 감기인 우울증은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찾아오는 병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으며 우리 주변의 가족, 친구, 이웃에게도 스며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감기를 혼자 앓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대화를 통해 함께 치유해 나갈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첫째, 경청하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때로는 가장 강력한 도움은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온 마음을 다해 들어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조언하려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온전히 받아들여 주세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 마음이 아프다, 내가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아와 같은 표현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막연한 위로 대신 상대방의 감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지금 정말 많이 슬프시겠네요. 답답하고 힘든 마음이 드는군요라고 말해주는 것이 상대방에게는 훨씬 더 큰 위로와 연결감을 줍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감정의 뉘앙스, 몸짓, 표정까지도 세심하게 살펴보고 아, 지금 저 사람은 저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하고 읽어내려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경청입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이 이해받고 존중받는다는 것을 느끼며 비로소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둘째, 판단하지 않는 마음으로 다가가세요. 이 나이에 저럴 줄 알았어와 같은 편견이나 선입견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약해지고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비난이나 평가가 아니라 조건 없는 따뜻한 수용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모습이든 어떤 이야기를 하든 당신은 그 자체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세요. 로저스가 말했듯이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은 상대방이 자신을 안전하다고 느끼고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취약성을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는 특히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시니어들에게 더욱 중요한 태도입니다.
상대방의 선택이나 행동이 비록 나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받아들이는 포용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솔직함과 진정성을 보여주세요. 너무 완벽하려 애쓰지 마세요. 우리 모두 인간이고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도 예전에는 참 힘들었어. 가끔 나도 모르게 외로워질 때가 있어와 같은 솔직한 고백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나도 괜찮아질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과 동질감을 줍니다. 나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줌으로써 상대방과의 벽을 허물고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꾸밈없는 진심은 어떤 말보다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때로는 어설픈 위로보다 나도 내가 힘들 때마다 함께 아파하고 싶어라는 진심 어린 말이 더 큰 울림을 줍니다. 이러한 솔직함은 상대방에게 나도 나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도 안전하구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건강한 상호작용의 기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에게도 친절하고 공감적인 태도를 가져주세요. 우리는 종종 타인에게는 관대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나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곤 합니다. 이 나이에 아직도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하며 스스로를 비난하지 마세요. 우리 마음속에도 칼 로저스의 세 가지 태도가 필요합니다. 스스로에게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을 보내고 자신의 힘든 감정을 공감하며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솔직하게 마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외로움이나 슬픔이 찾아오면 아,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괜찮아. 힘들어도 돼. 라고 스스로에게 따뜻하게 말해주세요. 마치 사랑하는 친구에게 하듯이요. 이러한 자기 연민은 우울증을 예방하고 극복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보듬어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하루에 5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고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시니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파고를 만납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는 상실, 질병,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칼 로저스의 지혜는 우리에게 혼자가 아니다라는 희망을 선물합니다. 서로의 어깨를 토닥이며 진심 어린 대화로 마음의 감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어르신들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